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굉장히 더위가 심해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50대, 60대, 70대, 물론 80대 분도 계시고요. 3, 40대는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고요. 무더운 7월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 정치 관련 이런 영상을 좀 덜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제가 사주와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이것을 각자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공개를 하고 보여줘야 제 영상이 노출이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해서 유튜브에서 정치적인 이런 걸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상을 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의 노출수가 적어서 어떤 분들은 요즘 영상 안 올리세요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있고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지금 알고리즘 때문에 제 영상이 노출이 안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못 보시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사주와 풍수가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걸어서 노출을 안 시켜줘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뭔가 이 제재 비슷하게 해서 영상을 노출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택 요즘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주택 담보 대출 그 금액을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현 정부가 아마추어인지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안 되는지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후에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내놓고 욕을 먹으면 자기들이 안 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제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부동산을 지금 올려놓은 원흉 중에 한 무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제한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못 사게끔 뭐 이렇게 상한선을 제한을 해두면 중국인들이 와서 집을 싹쓸이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인들은 거의 뭐 대출 100%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10억 다 자기 나라에서 대출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제약을 걸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사게끔 하는데 중국인들은 싸게 막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집을 못 사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값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인들이 와서 싹쓸이하고 오르면 또 팔아버리고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부가 중국인을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역차별이 생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들, 외국인들한테 우대 정책하는 것을 수십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또 언론에서 지금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민 뭐 영끌해가지고 집을 못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넓고 깊게 멀리 보면 중국인들한테만 유리한 정책이다. 이것은 시행하면 안 된다. 물론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겨우 이 정도인지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데
지금 중국이 부정선거 이슈부터 해갖고 우리나라를 지금 차근차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언론이나 정치계 또 방송, 문화, 예술계 장악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땅이건 집이건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또 중국인들한테 혜택을 무진장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출 규제까지 해서 중국인들이 싹쓸이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준다? 정말 이건 미친 짓이고 미친 정책입니다.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 역시 이제 풍수를 상담을 하다 보면 풍수적인 기운 때문에 부동산을 지금 제가 또 어제 그 시흥에 거북섬을 또 갔다 왔어요. 거기 하도 요즘 말이 많고 거북섬이 폭망을 해서 가보니까 뭐 텅텅 비어 있고 정말 한심스럽던데 제가 또 거북섬의 풍수적인 기운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은 지금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부동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제한을 6억 원으로 한다? 이것은 정말 한심하고 잘못된 정책이고 중국인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시진핑이가 거의 뭐 실각을 했다. 8월에 쫓겨난다. 아니면 9월에 쫓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망한다는 것을 5년 전에 이야기했고요. 5년 전, 6년 전에 구은시대 중국은 붕괴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망한다. 그리고 시진핑은 25, 26, 27년 3년 사이에 사망을 하든지 쫓겨난다라든지 그걸 제가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미국하고 놓고 봤을 때 중국 쪽으로 경도가 돼서 중국을 도와주지 못해서 중국을 못 쫓아가서 안달난 정부처럼 지금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쪽에 중국인들이 이 중국 정부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우리나라 배도 못 지나가게 만들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든지 방송 또 국회, 정치계 모든 곳에 중국의 돈이 지금 뻗쳐가지고 장악이 안 된 곳이 없는데 언론에서도 실제로 중국 상황을 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거의 제가 봤을 땐 사주로도 제가 몇 번 풀어드렸는데 일단 시진핑의 기운이 운기가 거의 다 됐다. 25, 26, 27년 요 3년 이걸 못 버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시진핑이도 쫓겨날지 모르는데 여기 시진핑이를 못 만나가지고 중국을 못 도와줘가지고 이런 안달난 정책을 펴는 거 도저히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기운은 지금 몰락에 가고 있는데 중국이 빨리 망해야 중국이 정말 빨리 몰락을 해야 우리나라가 편해지고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이 특히나 현 정부에서 중국의 경도된 정책을 피고 음으로 양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못 도와줘서 중국을 못 쫓아가서 안달난 정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국이 붕괴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정선거 이슈가 아직은 뭐 확대되고 또 국민들이 모두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경욱 의원도 갔었고 박주현 변호사도 갔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고돈창을 비롯해서 모스탄 대사, 전 대사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프레스 클럽에서 다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메이저 언론, 어느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조선 비주에서 잠깐 올렸다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2시간 만에 내렸다고 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언론도 완전히 중국 자본에 다 지금 점령이 되어 있고요.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절대로 이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자체만 연루된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웹과 그리고 USAID 그리고 중국, 미국 민주당 이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쪽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시위도 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메이저 언론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또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60% 넘게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밝혀지지 않는다. 물론 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또 워싱턴에서 프레스 클럽에서 이렇게 국제선거 감시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밝히려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렵다 봅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트럼프를 뭐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트럼프가 정말 뛰어나고 밝혀줄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뭐 각자 그분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나서 갖고 밝힌다? 물론 미국의 조 바이든하고 같이 2020년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미국의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까지 밝혀준다? 글쎄요. 저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미국의 부정선거 이 부분은 혹시 밝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준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주의 기운을 보면 사주가 거의 화토로만 되어 있습니다. 1946년생이고요. 병술년생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따지면 80이잖아요. 그런데도 정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아직도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확확 잘 돌아가는데 이분의 사주의 기운을 보면 인성이 이분 사주에서는 화인데 인성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관련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인성운이 발달되다 보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일주가 기미일주 간여지동이고 자기의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고 고집스럽고 머리 회전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나름대로 이 사주의 기운 기세는 강하지만 이분이 금이 없어요. 물론 뭐 사중에 경금이 있고 술 중에 신금이 숨어 있어서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술이나 사는 사오미, 옷을 화기로 변하기 때문에 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리는데 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럼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마음인데 그걸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특히 식신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하지만 베푸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상당히 이기적인 사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리,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뭔가 남한테 베풀고 우리 대한민국 동맹에 베풀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미일주인데 지금 대운이 이민대운 정관의 대운에 와 있고요. 작년 24년 갑진년에도
정관의 연도가 와 있기 때문에 신강사주에서 정관의 기운이 와서 이게 관운이 좋게 들어와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한테 무언가 기대를 하고 트럼프가 무엇을 해줄 것이다, 부정선거를 밝혀줄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서 뭔가 트럼프가 그래,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대통령이 떨어졌으니까 저것을 밝혀갖고 동맹인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대치가 솔직히 말하면 1, 20%도 안 된다. 물론 그 1, 20%가 정말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 보면, 특히 우파 유튜브 보면 뭔가 트럼프가 해줄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저는 트럼프가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의 기운을 보면 저는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아요. 어찌됐건 바람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또 트럼프에 대해서, 또 김정은이를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1년 정도 내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저는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 오히려 또 우리 국민들 뒤통수 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재명도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요. 어쩌면 이재명보다도 김정은을 더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